네, 업앤다운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부터 진단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엄청난 상승도 하락도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인데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살짝 밀린 모양새지만 지금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나름대로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들려 올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 지난주부터는 이 매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굉장히 미비하긴 하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 매도했었던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어쨌든 반등을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선 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포워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0.77% 정도 수준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밀리면 5%, 올라가면 20%, 30%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미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수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우존스라든지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월봉뿐만 아니라 월봉뿐만 아니라 연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S&P 500의 월봉을 좀 띄워놨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이면 지금부터 16년 전인데 계속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우상향을 하긴 했지만 상승의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자체적인 체력으로 인해서 반발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신데 그 시각 동일하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섹터 어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묶이면서 정말 강한 상승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4x4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만 5연상을 가기도 했었고요.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하는 거 오케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퓨리오사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지난주에 여쭤보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당장에는 따라가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에이직랜드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퓨리오사와 엮이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2%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퓨리오사 AI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에서 퓨리오사 AI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4x4라든지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트레이딩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래도 좀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딜사이트 방송에서
인성정보라는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게 상한가 들어갈 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원격 진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거 눌림목 나오면은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퓨리오사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후발주자들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퓨리오사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상승폭이 큰 기업들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최근에 조정을 받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화면에 있는 것은 셀바스 AI라는 네.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한글과 컴퓨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 AI라는 기업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테마로 본다라고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테마로서 100조 투자를 하겠다, 200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 증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대선이라는 조기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뭐 정책 테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은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좀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출연 이후에 좀 AI 소프트웨어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더 매력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헬스케어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인성 정보도 그렇고요. AI 헬스케어 뭐 뷰노, 루닉 같은 종목들은 진짜 많이 내려가 있던데 네. 이쪽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의료 AI 쪽과 원격 진료 쪽이 같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이 먼저 변동성이 나왔고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뭐 FDA에서 동물 실험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요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과거에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루닉과 뷰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이 큰 기업들을 하단부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소개드려 본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셀바스 AI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기업도 있고요. 셀바스 AI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셀바스 AI가 의료 AI 쪽이랑은 더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매하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달라요. 의료 AI와 원격 진료. 근데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지금 법안 발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이런 원격 진료 쪽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는데 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에 있는 뭐 의사협회에서는 이걸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푸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원격 진료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장주를 공략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인성 정보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주가가 꽤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보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하지만 비중 축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애시당초에 나는 이런 종목을 싫어해 라고 하시면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 그러면 이거 조금만 해보겠어. 5%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가가 밀리면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5월 중순까지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정책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갑자기 세종시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웹툰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정책 테마들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이 될까? 라고 한다면 사실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시장을 참여한다라는 그런 참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에 해당되는 그 섹터 STO도 마찬가지일지 궁금한데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 뭐 STO 토큰 증권 관련한 인사가 뭐 합류됐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관련주들의 뭐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퍼니 K가 상한가, 핑거 12% 현재 상승 중인데 역시나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비중 조절이 관건인 섹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토큰 증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STO. 그래서 뭐 시장에서 예전에는 비트코인과 엮이면서 많이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STO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이 똑같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산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상호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 무언가 기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주체가 중간에서 무언가 수수료도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이 중앙에 있는 은행 같은 것들이 없는 겁니다. 서로 이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자체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책을 100만 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근데 그 100만 권을 제가 만들어서 뿌렸는데 그게 전부 다 없어지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 분산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이제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었던 기술력의 근간에는 중앙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STO 쪽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와 연동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도권 밖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라고 한다면 ST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중앙 집권화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STO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STO에 관련되어 있는 법제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기술력은 비슷한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고 있는 방향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화를 싫어하는 거고 STO는 중앙 집권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당장에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아니라 재물을 볼 경우에는 그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갤럭시와 SM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주된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핑거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IT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IT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힌트 아닌 힌트를 드린 게
어쨌든 요 STO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본론이 될 수 있는 본질적인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처럼 네. 저는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STO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STO 같은 경우도 저는 5월 중순까지만 보시는 게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주들과 비슷한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O 관련해서도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 5월 시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비중 조절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의 주제 방산이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130만 원이 등장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185만 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돌파가 됐었는데 이제 방산 정책적으로도 묶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산을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언급도 했었고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 리스크 무풍지대로도 엮이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130만 원 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네, 130만 원은 일단 현재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네. 파격적인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앞으로 성장성이 어떨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사실 150만 원은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저는 명확히 모르겠어요. 130만 원? 네. 13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화오션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 작년 4분기 때 연간이 아니라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약 9천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단순하게 4를 곱하면 1년에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3조 6천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가격 자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시가총액이 30조에서 36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일 지난주 금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38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자체가 외형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가치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레포트의 가격단이 굉장히 높게 나올 때는 몇 가지 명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바뀔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M&A라든지 신사업 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가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갑자기 목표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지금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과연 모르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앞으로 나올 만한 모멘텀들 분명히 있고 지금 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위비 분담 우리나라고요. 뭐 국방 예산 증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50%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요거 우리가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넘어서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13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 너무 좀 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많이 올라왔고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130만 원이 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매도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신규 매수를 함에 있어서 네. 이거 130만 원 간대라고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그럼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대안주 따로 챙겨볼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작년에 많이 못 올라왔었던 쪽이 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로템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네, 신고가. 지난주에 신고가가 나왔어요. 오늘도 많이 올라왔는데 현대로템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렇죠. 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요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네. 방산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 대금이 4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업이 있다.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코츠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한데 네. 두 번째 기업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그 AI 쪽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도 퓨리오사 AI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AI 쪽으로 엮이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쪽에서도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국방부와 이제 사업 제휴를 하면서 굉장히 큰 가치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이 국방부와 연동이 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개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기업이 마음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 AI보다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견고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코츠 테크놀로지와 코난 테크놀로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우리 대표님의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D요. 네. S&D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기업,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갔네요. 또 한 번 돌파가 됐다가 뭐 현재는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전략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이 잘 기업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목표가 우리 공략하고 나서 44% 이상 수익 받고 목표가도 도달했어요. 76,000원이 2차 목표가였는데 네. 2차 목표가도 넘어갔네요. 그죠. 잘 갔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S&D가 우리가 지지난주 오늘 그러니까 4월 7일 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기업이 어쨌든 벌어들이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시장이 밀림으로 인해서 같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S&D를 제가 소개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 지금 삼양식품이 PER이 20배 정도가 돼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처음 공략했을 때 S&D의 PER이 7배가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가치 수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성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S&D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6만 원대에 말씀드린 기업이고 현재 9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단기간에 40%에서 5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에 방송을 보고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8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저는 챙겨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익절가네요. 그렇죠. 82,000원 정도 우리가 이걸 트레일링 스탑로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익절가를 올리는 거죠.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래서 82,000원대를 저는 익절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92,000원대로 추가 상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차 목표가 나왔습니다. 82,000원을 익절가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92,000원. 3차 목표가 S&D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픽 종목 가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좀 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뭘까요?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에어레인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탄소 포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선 유니드란 기업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곤 하는데 탄력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에어레인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체 분리막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죠. 일자리도 움직였고요, 저출산도 움직였고요, 웹툰도 움직였고, 뭐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네. 필요요사 AI도 움직였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원전 쪽과 그리고 탄소 포집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우리가 그 IRA 법안의 폐기라든지 범위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탄소 포집 쪽 같은 경우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대한 피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0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이 올라왔어요. 한 8% 정도 올라오다가 네. 지금 윗골이 많이 달렸는데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넘어가는 가격이겠네요. 24,500원, 목표가, 손절가 18,500원 에어레인 받아봤습니다. 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